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입니다. 예, 우리 민변은 2008년 이후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왔습니다. 올해 2014년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거나 또는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민변은 입법 감시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입법 감시 TF를 구성했고, 이 TF가 중심이 되어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위원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TF가 직접 대상 법률안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직전인 8월 26일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고소문을 발표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 30여 개 법률에 대한 시급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30개 법률안들에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에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부와 또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촉구하는 민생 관련 30개 법률안을 포함하여 노동, 여성, 사법, 소수자, 과거사 청산 등 한국 사회에서의 주요한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1개 법률안을 선정해서 각 법률안들에 대해서 입법 촉구,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 그리고 입법 적극 반대 등으로 분류하여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민변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민생 법률안들 중 다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이 아닌 일부 대기업과 재벌의 특혜를 위한 특별 법안들이었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정기국회에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야당과 국민은 입법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임은 여당과 야당이 실제 민생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사법,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임의 의견이 민주주의와 인권옹호 그리고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하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해당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촉구 및 저지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민변이 발표하는 오늘 의견에 대해서 잘 보도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민변이 2014년 정기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41개 핵심 법안에 대한 검토의 선정 취지와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태근 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민변은 2008년부터 저희 민변 내에 입법 감시 TF를 구성해가지고 매년 정기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입법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민변은 1차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민생 법률안 30개에 대해 민변 내에 11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그 민생경제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와 공동으로 검토를 하였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9월 30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해당 보도 자료는 민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2014년 9월부터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부안 의원 발의에 대해 내부 11개 위원회, 저희 민변 내 11개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변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민생에 미칠 영향,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 문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안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정기국회 핵심 과제를 사법, 노동,
민생, 경제, 여성, 복지보건, 과거사, 소수자 인권 7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로 입법 촉구,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 적극 반대 법안으로 나누어 41개 핵심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혹시 기자분들 보도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크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생 관련 중점 처리 법률안 중 11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 반대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변은 그 시장 질서 교란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량 근거를 신설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 촉구 의견을, 또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으나 대기업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급 사업자의 기회를 일부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의 진상과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 흘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등 피해 사건 진상 및 국가 책임 규명 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진실 화해인을 설치하도록 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로 저희 민변내 송기호 변호사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일시에 전국 1365곳의 농협, 주협, 산림조합, 수협 등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용이에 도시철도 승강장 등의 정동차 출문과 연동하여 연료를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촉구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정 취지와 선정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어서 자세한 아까 조합과 관련된 선거에 관해서는 우리 송기호 변호사께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언론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그 짧은 시간에 뭐 100개의 법률안을 일사천리로 국회가 통과했다. 뭐 이러한 그런 기사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젖속으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께서도 좀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년 3월 11일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된 이후 최초로 전국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 조합장의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조합장을 직선제를 하지 않은 시기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되면서 내년 3월 11일 날 동시에 같은 날에 전국에 1360개의 지역농협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뽑는 그러한 최초의 중요한 사회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거 과정을 규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된 단통법과 같이 묻혀서 이런 법이
언제 통과됐는지 잘 모를 정도 통과되버렸는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선거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언론인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언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선거 이렇게 보면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정견 토론도 하고 대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의 시행 법률, 현행 법률은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이게 제정안에는 들어있었는데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정견과 대담 토론회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 과정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3월 11일 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농협조합장을 선거하는데 현행 법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소속하신 언론기관에서 지역의 농협조합장 후보를 불러서 토론을 하거나 대담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의 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꼭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언론기관 주체의 대담이나 토론회 허용과 아울러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을 적어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도는 허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명함 배부라든지 어깨띠 같은 것도 할 수 없고요. 또 전화를 이용해서 선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초로 전국의 1360곳에서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 조합장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중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또 한태평양 동반자협정 ETPP라고 하는 이러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농업 내부에서 어떤 유통 문제라든지 또 생산 조직화라든지 이런 농업 내부에서 농업의 활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의 형성이 중요하고 그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어떻게 그야말로 정책 선거 또 충분히 조합장들의 이 FTA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활발하게 토론하고 언론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또 자유롭게 운동하기 위해서 내년에 동시에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농업 조직으로 현재 농협이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드릴 걸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 보도자료나 또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잠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